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 주말 월요일 서울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새벽에 다시 출발해서 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제가 명상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저 스스로가 명상의 상태로 틈틈이 삶의 틈틈이 머물고 싶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는 이 심리적인 것들, 육체적으로나 생각이나 마음적인 것으로 제가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증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알을 알아가고 있는 여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와닿던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켜고 그 책 구간을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도착하자마자 일을 하기 전에 저의 시간을 좀 갖고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거 반드시 읽어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에 비디오를 켰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계신가요? 어떠세요? 스스로에게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나는 어떤 것 같아? 나는 지금 기뻐. 나는 지금 매우 만족해. 행복해. 뭐 이런 감정들. 네, 솔직해져 보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는 그냥 새벽에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약간 좀 부산함에 어, 기쁨보다도 좀 그냥 멍하다. 멍하다. 근데 아침에 이 설경 눈 내렸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오는 길에 보면 바깥에 어느 정도 한 대구쯤 오면은 눈이 안 왔는데 그 전에는 설경이 아주 많이 예뻤거든요. 진짜 하얀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예쁘다. 정말 경이롭다. 너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스스로에게 문을 똑똑똑 두드려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출 수 있는. 자, 오늘은 읽어드릴 내용이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그 부정적이거나 두렵거나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정신 현상의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책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 짧게 한 10분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겠네요. 걷거나 산책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때때로 청정본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순수하고 고요한 원래의 본래의 내면 상태예요. 청정본심을 경험하고 생각과 감정이 그저 지나가는 사건이란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피하는데 진정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불행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진짜처럼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그저 지나가는 현상임을 알아차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방식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동요를 다루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쉬울 수 있는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신 현상이 자신의 심장 안에
머리 안에 몸 전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강한 생리학적 반응과 감각이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이 생각과 감정을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경험을 인정하고 마치 그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의미를 둡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경험에 집중되어 있기에 그 중요성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 공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꼈던 감정들에 동일시되어서 마치 그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제가 그 감정을 오롯이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 감정이 정말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생각과 감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들이 생리학적 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심장 박동수 증가와 같은 신체적 반응은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는 강한 정신 현상 때문에 생긴 에너지 파장입니다.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면 이 에너지의 강한 파장이 생겨 마음에 흐르게 되고 전체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감정 자체는 어떤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특정한 생각과 감정은 다른 생각과 감정보다 더 강력한데 그것은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다른 것보다 주의를 기울이며 키우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심각하게 여길수록 더 힘있게 변합니다. 이런 감정은 힘이 약하기도 한데 우리가 신경을 덜 쓰기 때문입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강해지고 반대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강해지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집중은 그것들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정신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의를 기울이면 정신현상은 더 힘이 강해집니다.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는 대신 청정본심으로 우리의 주의를 바로 돌릴 수 있다면 이런 현상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마음과 감정과 신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강한 감정적 반응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 정말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하며 일어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길수록 이런 생각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절박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더 악화됩니다. 심지어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함께 있던 부모가 당황하면 함께 있던 아이도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면 아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아이처럼 반응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반응도 약해집니다. 생각과 감정은 본질적으로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 생각, 감정과 같은 모든 정신현상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문제가 될 만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할 때 이에 관심을 쏟지 않고 다른 일에 주의를 돌리면 그 정신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신현상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우리의 관심이
경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신현상이 용해듭니다. 이것이 그것들의 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정신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들이 힘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정신현상에 힘을 주는 대신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깨닫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생각과 감정은 천천히 자연해탈되고 의도적인 노력 없이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상태가 더 청정해질수록 해로운 생각과 감정은 어떤 기법을 쓰지 않아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정 본심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청정 본심의 상태에 머물게 되면 해로운 정신현상은 우리 미리 막거나 멈추게 하고 비난하지 않아도 자연히 사라지며 그것이 바로 정신현상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공감했고 본인이 내가 요즘 어떤 상태에 있었고 내가 무엇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면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데 내가 그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근데 내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 부정적인 것에 힘을 실는 것에 중단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갖는다든지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생각 어떤 심각한 생각들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 취미, 행복한 시간, 나의 유일한 즐거움 시간 이런 것들을 꼭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떤 작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부딪혀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피할 수 없어요. 마주해야 해요. 부딪혀야 해요. 의견을 충돌을 해야 되고 의견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합 서로 소통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그걸 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 상태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어렵나요? 네, 저도 지금 제 삶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한 단계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단계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하고 단단해져야 하고 결단력을 키워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생각들도 가끔씩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나 자신과 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나의 어떤 요 정신적인, 마음적인 이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를 잘 아우를 수 있는 내면의 지혜를 키워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상태에, 어떤 두려움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거를 써보는 거. 근데 그 두려움이 만약에 한 40%였다라면은 반대로 내가 이것보다 이것도 지금 내 앞엔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퍼센티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40%지만 내가 오늘의 설레임과 감사함으로 또는 이런 커피 한 모금을 마셨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 향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지금의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향을 맡으면서 큰 숨 쉬는 이 잠깐의 여유와 이 커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에 대해서 잠깐 취해보면 이 감사가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을 약간 이렇게 밀어내는, 감사가 조금 더 지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이 시간 또 꼭 챙기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감사의 일기. 오늘의 나의 감사함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아침에 눈 내리는 그 설경의 하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 행복했다. 감사하다. 이걸 볼 수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요. 어렵지 않지요? 그렇게 본인 자신과 소통하는 오늘 좀 되시고 감사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일을 하러 갈게요. 안녕.